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상권도 나이가 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흥했다가 사라지는 현상, 이걸 단순한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하이스트리트라는 신간을 바탕으로 상권의 생애주기, 그 흐름과 변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도심을 걷다 보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북적였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한산하지? 특히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곳 말이죠. 최근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핫플이 식었다 수준이 아니라 상권 자체가 태어나고 자라고 쇠퇴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읽는 눈,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상권에도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처럼 성장과 노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핵심 개념이 바로 상권의 생애주기인데요. 이건 단순히 가게가 뜨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소비 구조와 문화 흐름이 변화하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초기엔 대체로 카페와 식음료 매장이 상권의 씨앗이 됩니다. 카페 없이 뜨는 상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면 개성 있는 부티크 패션 매장과 개인 편집숍,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가 쏙쏙 들어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청소년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성년기에 접어든 상권은 어떻게 변하나요? 네, 이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요, 국내 대기업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임대료는 급등하고 대형 매장이 입점하면서 상권 전체가 고급화되는 듯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상권을 키운 가장 개성이 강한 브랜드들은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는 건데요. 이후 플래그십 스토어나 명품 매장이 들어서면서 노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로수길이 정확히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로수길은 상권 성숙의 최종 단계인 노년기를 지나 현재는 급격히 쇠퇴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한때는 애플 스토어, 명품 브랜드, 글로벌 플래그십이 몰리던 곳이지만 지금은 공실률이 40%가 넘는 말 그대로 도심 속 공동화가 일어난 공간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로수길은 팬데믹 이후 회복하지 못한 상권의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은 회복했는데 가로수길만 유독 바닥을 찍은 상태로 남은 셈이죠. 네, 최근에는 서울의 주요 상권들을 메가 하이스트리트와 네오 하이스트리트로 구분을 하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가 하이스트리트는 명동, 홍대, 강남처럼 기존의 대형 상업 중심지를 뜻합니다. 이 지역들은 수십 년간 소비의 중심지였죠. 반면 네오 하이스트리트는 성수, 한남, 도산처럼 새로운 감성 소비의 중심지를 뜻합니다. 이 상권들은 전통적인 상업 구조가 아니라 브랜드 철학과 공간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됩니다. 특히 MZ세대의 소비 패턴에 최적화된 곳이기도 하죠. 네, 최근에 성수동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의 배경은 뭘까요? 성수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발달 순서를 무시하고 오랫동안 유아기에 머물다가 갑자기 상권의 최고 단계로 점프했거든요. 이 배경에는 크게 4가지가 작용한 바 있습니다. 먼저 대림창고 같은 상징적인 앵커, 디올 성수처럼 럭셔리 브랜드의 전략적 진입, 무신사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오프라인 확장, 그리고 다양한 팝업 문화가 있었죠. 게다가 성수는 지역 건물주가 대부분 토착 기반이라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합니다. 즉 실험적인 상권 운영이 가능했던 환경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상권들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권의 본질을 가로짓는 키워드는 바로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밸류애드, 앵커, 파사드, 레이어드인데요. 밸류애드는 상권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구조입니다. 앵커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상징적인 매장, 예를 들면 스타벅스 리저브나 대림창고 같은 공간을 말하죠.
파사드는 건물의 외관, 다시 한번 말해 상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입니다. 레이어는 그 위에 쌓이는 다양한 콘텐츠, 브랜드 스토리, 그리고 문화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상권은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을 담는 플랫폼으로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남동은 어떤 하이스트리트일까요? 네, 한남은 서울에서도 가장 정제된 감성과 고급 소비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지 고급 상권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판매하는 동네죠. 구찌, 보테가베나 같은 럭셔리 브랜드가 단순히 플래그십이 아닌 문화 공간형 매장으로 들어오고 그 앞에선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즉 한남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도시 감성이 가장 잘 맞닿은 공간이자 그리고 문화 기반 리테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산대로도 최근 떠오르는 지역인데요. 기존 상권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도산 역시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긴 기존 강남 상권의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 철학과 실험이 중심이 되는 브랜드 자율지대처럼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텐킨 플래그십입니다. 공간, 상품, 음악, 심지어 향까지 모든 요소가 브랜드 세계관을 말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처럼 도산대로는 MZ세대 브랜드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디자인은 리테일로 전환되는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때 공실이 심각했던 명동과 홍대도 다시 살아나고 있죠. 네, 굉장히 극적인 회복인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명동은 팬데믹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사실상 고사 직전까지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K-패션과 K-뷰티의 허브로서 살아나고 있는데요. 홍대는 원래 유스컬처와 스트리트 감성으로 유명했죠. 요즘은 여기에 팝업 스토어와 굿즈 문화가 더해지면서 Z세대들의 놀이터로 다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모두 공실에서 회복된 대표 상권이자 도시중심 상권의 회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권이라는 게 꼭 소비 중심으로만 보여야 될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과 감정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성수에서 마신 커피, 한남동에서 봤던 전시, 홍대에서 산 굿즈 하나까지 모두 소비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기억의 층위가 되죠. 결국 우리는 도시를 쇼핑 리스트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떤 느낌으로, 누구와 함께였는가로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하이스트리트가 단순 소비 공간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정체성이 되는 이유입니다. 네, 최근 새로 등장하는 인상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문명화의 끝판왕이 상권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떤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권은 고립된 장소가 아니라 도시의 에너지, 문화, 그리고 경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변화를 살펴보면 도시 전체의 변화를 거울처럼 살펴볼 수 있죠. 사실상 상권이란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느냐보단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권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 정책, 사람, 감성, 브랜드 철학에 따라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변화하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성공했던 상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권, 즉 계속해서 변화에 대응하고 진화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권의 미래는 결국 사람과 연결된 경험에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중심의 리테일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브랜드가 철학을 갖는가? 두 번째, 공간이 이야기를 갖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비자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문이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하이스트리트는 기술, 문화, 감성 공간이 모두 융합되는 형태로 진화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시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이스트리트를 걷는다는 건 도시의 흐름을 읽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하이스트리트란 누군가의 기억이고 누군가의 상정 배경이고 누군가의 일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도시를 안다는 건 결국 그 도시의 거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우리가 만든 곳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공간이죠. 네, 오늘 이렇게 하이스트리트 도시의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부동산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였습니다.